한 시귀절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시가 있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진실은 초반에는 모르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신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진실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후회만 남고 때는 늦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지요. 세상이요, 나이가 좀 이제 황혼역이 되었어야 좀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 20대, 30대의 세상이 보였더라면 내 인생의 행보나 내가 했던 행동이나 태도, 자세가 훨씬 바뀌었을 건데, 그때는 내가 세상을 몰랐고 나이가 들어서 세상이 보이니까 이제 늙었고 은퇴하고 병들고 그런 상태더라.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젊었을 때 그런 게 보이게 되면요, 그야말로 다들 반듯한 인생을 살겠지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숱한 시행착오를 해야 적어도 인생이라는 게 맛이 이런 거다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멘토가 있었으면 내가 잘했을 건데 멘토 없습니다. 누가요, 당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항상 후회만 남는 거예요. 인생뿐만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서 국민을 하나의 개체로 보더라도 국민도 여러 가지 선택을 잘못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이 저지르는 오류, 마치 개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집단 지성이 되어서 집단 지성은 AI처럼 오류가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AI도 오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 자기의 편견과 오판에 기반한 이런 형태들이 투표라는 행태나 선택이라는 행태로 모여서, 여론조사라는 형태로 모여서 그것이 그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왜곡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지, 민주주의 원칙과 자본주의 원칙을 국민들이 제대로 교육받아서 아주 세련되게 그런 것들을 원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형적인 타입의 그런 국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천국처럼 생각했던 미국에서 국민의 선택 결과를 한번 보세요. 도시 곳곳이 불바다가 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질을 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요, 가장 세계에 이상적이라고 보이던 이 북유럽, 스캔디나비아 반도 가국들 보세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또 핀란드, 이런 나라들도 말할 수 없는 자기 내부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과잉 복지에다가 과도한 세금에다가 저성장에다가 외국인의 유입, 그리고 거구의 덕세, 그 나라 내부에서의 엄청난 빈부의 격차, 또 기득권의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보다도 좀 더 성장을 했어야 된다. 적어도 일본 이상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국이 지금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성장하면서 더 선진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같이 한때 선진국에서 추락하여 이제 그야말로 붕괴된 나라처럼 가는 그 길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붕괴는 멈추고 서서히 내려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뭉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민족이라는 개념에 충실하고 또 외세에는 배타적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해왔고 미국이나 유럽보다 일본이 더 잘 산다. 자, 이런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퍼졌죠.
그런데 일본이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만 90년대 초반에 이 거품이 꺼져버렸습니다. 버블 붕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겪은 그 삶을 보면요. 일본의 초등학교 교사하는 한국인이 올린 걸 봤습니다. 자기 월급이 월 250만 원인데 세금이나 보험, 은금 이런 걸 내고 나면 190만 원 남는다. 그러니까 일본의 중학교 교사 월급은 91년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교 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기업 임금도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체된 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추락하고 있다. 단 1번이라도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장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기술력이 있는 탄탄한 제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과 비교되지가 않지요. 자, 그런 일본조차도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일본 사회에 점점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또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부터 붕괴해 갈 거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숙골들은요, 숙골 보수 기득권들의 신념이지요. 경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너는 10년째 경제 망한다고 하고 있냐? 또 경제 아직 안 망하고 잘 나가고 있다. 부동산 주식 좋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숙골 기득권에게 남아있는 개발 성장의 신화라는 부분, 투기의 신화라는 부분을 거기에 눈곱만큼도 볕을 쬐지 못했던 대다수의 숙골 또한 그런 이념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숙골 다수가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할 거고, 또 보수의 상당수가 숙골의 생각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깨어나지 못할 거다. 언제 깨어나느냐? 저는 한국이요, 근본적인 방향 구조 조정을 국민들에게 지도자가 탁 깨놓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빨리 이걸 손을 써야 늪에 잠기는 시간이 그래도 오래 걸리지, 이대로 방치하면 점점 빨리 늪에 잠겨들면서 머지않아 그야말로 잠기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터져서 제대로 한 방을 맞게 된다. 자, 과거에 우리가 경제위기 근처에 갔을 때는, 그때는 한국 경제가 수출이나 내수가 튼튼하고 성장률이 높았고 경제가 그래도 줄어들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지만은, 지금 경제가 이미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한국 경제에 있는 모든 모순들이 터지고 있어요. 기업의 41%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면 그거는 문 닫아야 되는데 닫지도 못하고, 닫으면요 비청산하고 깜빵 가야 되니까 닫지도 못하고 기업주가 끌고 가고, 또 은행에서 틈만 생기면 정부의 지원이나 각종 융자, 그리고 빚 상환 유예 등을 끌고 가면서 버티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 죽느냐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들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 한국에 지금 520만 명쯤 되는 자영업자들의 미래, 다시 매출이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나고 또 더 나아가서 빚을 갚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세라는 겁니다. 그럼 이 추세의 근원은 어디 있겠어요? 각 개별 소비 주체가 쓸 돈이 없다. 가게가 쓸 돈이 없다. 왜? 비싼 부동산에 대한 원리금 빚과 또 더 나아가서 가계부채, 또 노인 요양, 자녀 보육 등으로 돈을 쓸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그나마 쓰는 것도 온라인으로 쓰고 있고,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배달받아 쓰잖아요. 요즘 누가 쇼핑합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망해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2개 살 거 1개밖에 안 사니까 제조업도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한국만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의 팽창을 이대로 둘 건가? 그들에게 고용세라는 걸 미겨가지고 그들이 오프라인 제조업만큼 매출이 되는데 고용은 10분의 1이라면 나머지 90%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업체들이 자제되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 세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나 국가가 뭘 하니 민생회복금을 나눠주니 비탄감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추경을 하더라도 그걸 전부 고용으로 들어야 된다. 100%를. 그래서 국가가 지금 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려서 옛날에 금융실명제처럼 앞으로 이 도로니 다리니 또 공공기관 건물이니 철도니 이런 것들을 스톱한다. 대신에 국민을 위한 원가주택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짓는데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제2의 뉴딜, 한국형 뉴딜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사교육을 갖다가 전면 압박해서 문 닫게 만들겠다면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또 보육이나 요양을 공공화를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고용을 국가가 창출하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수 말고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외노자도 지금 정리한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델리 만무하죠.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걸려있고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걸려있고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걸려있고 또 내가 임기 5년 동안 그냥 이쪽 저쪽 그냥 적당히 누르면서 때우고 가면 되지 개혁한다고 했다가 실패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쓸 거니까 내가 그런 걸 왜 하냐. 그냥 기득권하고 잘 지내다가 짭짤하게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지도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황혼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해가 꺼져가서 암흑 속으로 잠겨들기 직전에 황혼을 보게 될 거예요. 선셋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요. 부엉이 한 마리가 슬피 울고 있을 겁니다. 그 부엉이는 뭔가 하면요. 황장수가 이야기했던 서포 15조 5+3 서민을 위한 서로 상생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의 개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국민들은 포퓰리스트나 숫골 기득권의 앞잡이들에게 표를 던졌고 결국 지혜의 부엉이는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저기 소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듣고 정치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조차도 그 정치권의 선동에 놀아나서 좀비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더라. 그래서 국민적 성찰이요. 망해 갈 때나 되어서 우리가 어떠다가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는요. 이재명이 망하고 누가 망하고 아니야. 우리가요. 누가 되든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든 우든 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이 망하는 시간을 늦추는데 몰두하면서 국민 전부가 지금보다 훨씬 못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서민 90%에 달하는 사람의 삶이 그래도 붕괴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면 지금 일본이요. 과거 91년도보다 더 경제가 쪼그라들었지만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요. 욕심을 낮추고 또 스스로 받아 적응을 하면서 지금 일본 경제가 쪼그라드는 과정을 견디고 있어요. 한국도요. 보다 더 현명하게 사회 시스템 계획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쪼그라드는 과정을 견뎌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렇게 되면요. 없는 사람 90% 죽고 나중에 소수만 살아남는 사회에서 이 나라의 미래는 극한적인 계급 대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지금도요. 어디선가요. 소나무 위에 지혜의 미네르바 부엉이가 울고 자빠졌습니다. 정신 차립시다.